궁금하고요. 사실 요즘에 그 서울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을 해서 좀 도시를 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도시 재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의견 같은 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평구에 살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은평구는 사실 불광천이 한강까지 그래도 좀 복구가 되면서 조금 바뀌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하죠. 디어 지역이 방송국이나 뭐 등등이 들어오면서 조금 많이 바뀌어서 뭐 지금은 현재 수색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그 진행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광역 쪽에도 정확히는 대조동이죠. 동물은 대조동이지만 불광역에 있어서 그냥 불광동이라고 훔치면서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그 바로 전에는 거기가 원래 자리가 그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인데 잠깐 뭐 은평 그러니까 서부서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사 중이고요. 그 외에도 은평구에서는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는 편이에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72시간 프로젝트라고 해서 72시간 동안 한평공원 같은 경우를 바꾼다거나 뭐 등등이 있고 뭐 사실 뉴타운이 원래 은평구의 원래 구도시면서 뉴타운이 생기면서 사실 자본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빈 도시기도 했고 등등 이런 게 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지금 증산 쪽에 있는 빗물 펌프장에도 청년주택을 진단하는 얘기가 있고 올해 뭐 코로나에서 뉴딜 정책이긴 한데 공공미술로 불광의 레인보우교를 하는데 조형물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은평구를 기반으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조형물 아니면 뭐 이렇게 미디어 등을 만드는 거나 공간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외에도 뭐 사실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가 은평구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남은 마지막 구도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녹관동도 사실 뭐 굴도 있었던 데고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데도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는 아닌데 구도심하고 이상한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약간의 이기심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네, 뭐 어딘지 부지가 있지만 그 앞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의 플래카드를 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런 거에 굉장히 얽혀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 이런 게 아니라 월세고 그걸 서울시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인데 저도 사실 임대주택에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SH나 뭐 LH 등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낮은 보증금으로 월세가 대략 사용료랑 해서 13만 원 선 정도 15평이면 그 정도라고 요즘 유튜브나 다른 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세나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청년주택 하나만 봤을 때는 지금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요점이 된다고 보고 청년주택이 생기면 저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와서 자고만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서 머물게 하고 그들이 요동해서 여기서 단 얼마라도 쓰게끔 하는 주변에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좀 구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공무원은 아,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니 잘 모르겠지만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그런 주변 상 어차피 강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백화점이랑 뻥 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 부지에다가 맥도날드 적어려요. 그냥 사서. 그럼 그 주위에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는 띄워서 그걸 파는 부동산업자가 맥도날드인 거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그렇게 하겠냐.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가 그 사람들이 흐르게끔 해주는 거를 해줘야 머물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와 명분이 쓰는 건데 그냥 잘 곳만 마련해 준다고 홈리스하고 뭐가 다르죠. 네, 그 실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변에 상권들이 있긴 있어도 그런 상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을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독바이나 불광역 뭐 이런 데고 대부분 연신내라는 그 주축으로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실상 가보면 그게 그냥 번화가일 뿐이에요. 유흥가일 뿐이지 거기서 문화를 찾는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은평구에서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비나 미술관도 들어오고 스페이스 55도 생기고 포토그래퍼스 갤러리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는 있지만 실상 문화라는 걸 즐길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머물다 가진 않아요. 그렇죠. 실상 자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가까울수록 더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반경에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학부모의 모임들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루어질 텐데 여기는 불광천까지 나가기 전에 그렇게 걸어다닐 만한 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은평구가 바뀌려면 새로운 아파트 뭐 이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페이천에 가면 되잖아요. 프로시소도 있고 뭐 다 의견인데 아까. 아, 네. 그게 다 이제 처리가 되겠죠.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괜히인 줄 아십니까? 프로시소도 있고 북한한테서 프로젝트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냥 알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권역도 그렇고. 근데 노권역에 가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 노권역에 보면 정말 그 상가 안에, 그러니까 주상복합인 거죠.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오면 그냥 지하철이고 그 건너로 넘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만 그런 노권만 그런 게 아니라 증산은 또 특성이 이상하게 증산은 뭐 다른 분들도 살겠지만 증산은 DMC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실상 방송 쪽이니까 다 나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 주말에 뭐 벚꽃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불광천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좀 걷거나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 주변에 커피숍들이 생기긴 했는데 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유동인구로 본다면 물론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국민설렁탕이라든지 불광역의 앙탈집이라든지 뭐 저쪽 불광동 쪽에 중화원이라든지 산인의 횟집처럼 기존에 워낙 유명하고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난 데들은 줄을 서 있죠. 근데 새로운 데들을 보면 술을 마시는 거 말고 식사를 뭐 어디서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주택이나 뭐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게 구파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평구 사람들은 구파발에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더 그걸 겪었기 때문에 더 약간의 새로운 문화시설이나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청년 주택에서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 은평구에서 놀지 않는 이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이 가는 곳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냥 심고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래서 노땅과 뭐 라떼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로 나눠서 문화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문화에 대해서 얘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 분리돼서 놀 수 있는 게 뭔지 노인들은 그럼 이 사람들하고 피해서 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그거에 대한 정책을 건물 하나 정도 표본으로 만들고 실험하는 기간이나 이렇게 쭉 오면서 그걸 지켜보고 하나 더 만들고 그러다 보면 성공하면 다른 애들이 막 스스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자연적으로 생겨야 뭔가 만들어지지 문화 뭘 여기다 넣읍시다 이거는 안 되고 일단 조사가 먼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뭐 임대주택이 생기게 되면 임대주택이 들어온과 동시에 주변이 조금 더 바뀌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월세 상승이나 뭐 프랜차이즈한테 들어와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결국은 망한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이미 이런 조사가 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고 나가고에 대한 데이터서부터 어떻게 돼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치는 거에 대해서 상관관계라든가 상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술집에서 밥집으로 밥집에서 쇼핑몰로 다이소가 생겼을 때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보고 인구 밀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겠죠. 있어야겠죠. 아 진짜 있겠죠. 아유 저는 정부에서 하시는 게 있겠죠. 아, 저는 전 있는다고 믿고요. 아, 예. 예. 우리나라 만만세. 있다고 믿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 청년들이 오고 신혼부부가 와서 저는 저 강남 쪽이나 이쪽이 조금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냐면 자유를 약간 억압하듯이 CCTV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은 왜